코비의 리츠 해설집 시간입니다. 댓글 중에서 많은 대출과 관련한 질문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특히 이제 JR 글로벌 리츠의 이제 금리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그리고 리츠가 뭐 전략이라는 게 특별히 있습니까? 입지 좋은 건물만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마지막 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물류센터 유럽 부동산 펀드를 투자를 했는데 공실은 그 JR 글로벌 리츠하고 유사합니다. 공실은 없는데 배당이 없고 원금이 30% 빠졌다. 어떤 케이스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왜 이런 케이스들이 리츠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 펀드에도 일어나고 있는지 코비의 리츠 해설집에서 오늘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코비트 기사로도 다뤘던 내용입니다. JR 글로벌 리츠는 저희가 봤듯이 배당컷에서 배당금이 40% 삭감되는 내용, 그리고 댓글에서 질문을 주신 이지스 자산운용이 인수한 유럽의 세계 물류 창고인데요. 아마존이 100% 다 쓰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공실은 0%예요. 100% 입주가 다 돼 있는 건데 이지스는 배당금을 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대출이 금리가 1%에서 6%대로 올라서 결론적으로는 앞으로는 배당이 어려울 전망이다. 얼마 동안은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이지스가 또 공모펀드로 개인들한테 공모펀드를 한 바르셀로나에 있는 네슬레 사옥입니다. 이건 오피스 빌딩인데요. 여기는 캐시 수입이라고 해서 대출기관이 임대료 수익을 전부 별도로 은행이 지정해 놓은 계좌에다가 넣고 관리를 하는 이런 일이 생겨서 이지스는 이 자산을 열심히 팔고 있다. 원금 회수는 쉽지 않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이 다양한 케이스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 공실은 없고 자산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을까요?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LTV에 대한 마술을 저하고 같이 풀어보시죠. 이걸 이해해야 아까 저희가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앞으로 풀어가는데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선 LTV는 워낙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만약 자산이, 아파트로 보면 자산이 10억짜리다. 그러면 10억짜리인데 대출을 5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LTV는 50%가 되죠. 결국 자산 가치 대비해서 대출의 비율이 반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하면 대출금 대비해서는 내 자산 가치가 2배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 LTV를 이해를 하실 때 아파트 담보대출하고요, 리츠와 부동산 펀드의 담보대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아파트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국채보다도 더 안전한 자산 아니냐 이런 제가 농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개인들은 이 아파트가 한국인들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빌렸는데 이자 열심히 갚고 원금 꼭 상환합니다. 이 아파트 담보대출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제가 은행 가서 5억을 빌렸어요. 그러면 LTV가 50%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5억 빌리면 상당히 부담이 되니까 여기보다는 조금 덜 빌릴 수도 있고 좀 현금 흐름이 좋으신 분들은 더 빌리기도 하고 이제 그러죠. 그런데 리츠하고 부동산 펀드의 경우에는 이 금액 단위가 일단 1000억짜리에 500억 이렇게 숫자가 갑자기 바뀌어요. 투자 자산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전에 저희가 JR 글로벌 리츠를 볼 때는 보면 자산 벨기에에 있는 자산을 살 때 1조 6천억 정도가 들었잖아요. 그러면 대출금 자체가 8천억, 9천억, 1조 이런 단위의 숫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동일한 50%가 있더라도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정성 면에서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리고 특히 개인들이 아파트 담보대출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든 갚을 겁니다. 본인 월급으로 안 되면 가족들한테 빌려서라도 아파트는 지키죠. 그런데 여기는 금액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 자산 가치가, 이 자산 가치잖아요.
자산 가치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아파트 담보대출보다는 훨씬 강하게 이 LTV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겠죠.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특히 이 내려가는 부분. 이 자산 가치가 내려가면 이 원리금을 받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금융기관이 실제로 이 LTV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이번 이지스 펀드에 생긴 건데요. 제가 그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스 유럽 펀드에서 올 4월에 캐시 트랩 공시를 올립니다. 근데 이제 그 공시 내용에 보면 이 대출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5년 전에 이 현지 은행에서 5년 만기로 올 8월에 만기입니다. 이제 4월에 공시가 났죠. 8월 만기로 영국에서는 2%, 프랑스는 0.9%, 스페인은 1.1% 고정금리로 5년 고정금리로 2019년에 이 자산들을 살 때 은행에서 돈을 빌린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리츠하고 부동산 펀드의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대출 기관들이 조건을 걸죠. 첫 번째 조건, 캐시 트랩입니다. LTV가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가 캐시 트랩에 걸겠다. 즉, 배당 받지 말고 모든 현금 흐름은 은행이 통제를 하겠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 EOD. LTV가 70%를 초과하면 원리금 상환하는데 문제가 생길 거니까 강제로 내가 시장에 공매를 해서 원리금을 상환받겠다는 거죠. 이런 조건으로 5년 전에 대출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4월 달에 캐시 트랩이 발동됐다고 했죠.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LTV 변동 경과를 볼게요. 저희가 2019년에 매입할 때 60%에 매입했습니다. 그랬는데 2023년 말에 봤더니 68%가 된 거예요. 이제 숫자를 알고 있습니다. 무서운 숫자 65% 캐시 트랩, 70% EOD, 쉽게 그냥 공매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67.8%가 여기 있는 겁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펀드는 아슬아슬했죠. 공매될 뻔한 겁니다. 하지만 숫자로는 잘 안 와닿으실 겁니다. 이 공시를 봐서는 여러분들이 와닿으실 수 있게 쉽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하기 위해서 숫자는 다시 원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자산 가치가 1,000원인데 제가 600원을 빌리면 LTV는 60%가 되죠. 제가 자산 가치 대비해서 60%를 은행에서 빌린 겁니다. 이게 이지스 펀드가 최초에 2019년에 이렇게 빌린 거죠. 그런데 지금 캐시 트랩에 걸리는 게 뭐였습니까? 65%였죠. 그러면 제 대출 원금은 안 바뀌니까 이 자산 가치만 하락한 거지 않습니까? 요게 923원이 된 거예요. 얼마 빠졌습니까? 마이너스 7.7%. 두 번째, 70%가 되면 공매에 넣을 수 있다고 했죠. 이게 대출 원금은 동일합니다. 저희가 600원 빌렸으니까요. 857원으로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 LTV가 7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7.2%. 그러니까 결국 거의 마이너스 15%가 됐는데 자산 가치는 15% 하락했는데 제 재산이 빌딩이 은행한테 뺏겨서 공매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들 주식 사서 15% 빠지는 거 뭐 하루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부동산 투자해서 자산 가치가 15%만 빠지면 내 재산을 날릴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셨나요? 그만큼 이 LTV 조건이 무서운 겁니다. 이런 조건이 본래 대출을 받을 때부터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 대출 금리가 폭등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딱 현실화가 된 거죠. 그리고 났더니 투자를 할 때 이런 조건이 있었네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까 2023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에 67.8% 여기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자산 가치가 대략 한 10% 빠졌더니 벌써 캐시 출에 걸리고 5%만 더 빠졌으면 공매에 들어갈 뻔한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가를 보시면요. 아까 질문 주신 분이 원금이 이제 30%가 날렸다. 그 말은 이제 기준가가 본래 1,000원이었는데 635원이 됐으니까 한 30% 정도 원금 하락이 있었다. 자,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만약 계속 유럽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고 하면 이 635원이 600원, 550원 이렇게 될까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보셨죠? 본래 상 가격의 15% 이상 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은행이 강제적으로 공매에 넣게 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공매에 넣기 전에 펀드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산을 빨리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유럽 시장 공실 때문에 오피스 빌딩이 잘 안 팔리죠. 그럼 잘 안 팔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제로 팔아야 될 거고, 그러면 제값을 못 받고, 그러면서 이 635원이 600원, 550원이 되기보다는 이게 갑자기 0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은행들이 관리하는 그리고 대출을 받을 때 LTV라는 조건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질문에 대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대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코비의 리츠 해설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츠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들이 있으시죠?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에다가 궁금증을 남겨주세요. 코비트가 좋은 답을 찾아서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